오늘은 반등이 나와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안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W입니다. 시장의 급락 이후 W 패턴의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관련 시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본업 외에 두 개의 심장을 장착해서 사업부를 확대하고 있는 한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관련 기사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벤더사가 되기 위해 최종 관문을 넘고 있는 청신호가 대기하고 있는 기업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시황 점검 차원에서 보여드렸던 KB전략 이그전 후속편으로 시장 반등에 대해 오늘 또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의 요지는 급락 후 W자 반등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랠리가 끝난 게 아닌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리포트에 이제 참고로 들어가 있는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패닉 셀링은 주로 주가 바닥에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이 코스피가 일주일 내 15% 이상 하락했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식의 패닉 셀링이 하락의 신호탄이었었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다만 바로 급등하는 V자 반등보다는 한 번 더 출렁이는 W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TF 개인 순매수 추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의 ETF 순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급락장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매수세가 실종된 말 그대로 진정한 패닉셀링 구간이었습니다. 역발상으로 보면 그만큼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바닥권이었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털, 경기 사이클입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일 텐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현재와 같은 경기 사이클 확정 국면에서 코스피의 최대 하락폭은 대략 20% 내외였습니다. 지수가 이보다 더 추락하려면 아예 경기 사이클 자체가 꺾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W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JP 모건에서도 나온 한국 주식 전략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펀더멘틀은 탄탄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같은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제가 재미나이와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은 중동 정세 불안, 미국 AI 관련 불안 심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매물 출회 등이 겹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주가 고평가 부담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풍부해서 연쇄적인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래서 코스피 얼마까지 보고 어떤 섹터를 사야 하나 이게 아닐까 싶은데 중동 이슈만 넘기면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기본 6,000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증시가 강세 국면으로 복귀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될 경우 7,5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 섹터를 5개로 정리를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빠질 수가 없죠. 글로벌 펀드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담지 않았다라는 시각이고요. 지주사 및 보험사는 자사주 소각 등 지배구조 개혁 수혜 기대가 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 은행, 자동차, 통신주도 있었습니다. 증권주는 증시로 돈이 몰리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계속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방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 산업 테마, 즉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수혜를 보자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지수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 두 자릿수의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하락폭보다 더욱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11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종목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HD 건설 기계입니다. 보통 건설 기계 하면 뭐 굴착기나 지게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기사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메가 트렌드인 AI와 방산 그리고 그와 직결되는 엔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정리된 내용 보면서 또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상 발전기인데 HD 건설 기계가 북미 AI 데이터 센터를 타겟으로 발전용 엔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디젤, 가스 등 다양한 초대형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이후 실적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위 산업입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으로 K방산의 인기가 또 다시 뜨거워졌는데 HD 건설 기계는 폴란드로 수출되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탑재될 엔진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페루, 이라크, 루마니아 등에서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가 잘 팔릴 때마다 HD 건설기계 엔진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는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또 숫자가 중요하죠. 지난해 엔진 사업부에서 사상 최대치인 1조 3천억 원대 매출을 냈고 올해는 10%더 성장한 1조 4,500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엔진 매출 2조 5천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비전을 제시했고요.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투자금을 작년보다 80%나 대폭 늘려 설비 투자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군산 공장의 증설이 끝나면 방산 엔진 생산 능력이 현재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날이기는 한데 이 종목도 역시나 강합니다. 9%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3월부터 작은 부침이 있기는 했었지만 정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업 외 AI와 방산이라는 이 두 개의 심장을 장착해서 얼마나 실적 레벨업을 일으키게 될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우스라는 종목을 또 알아볼까 합니다. 관련 기사가 났던데 제우스는 원래 반도체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웨이퍼를 한 장씩 정밀하게 닦아내는 싱글 타입부터 여러 장을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배치 타입까지 모두 아우르는 탄탄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할 때부터 첨단 습식 세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제우스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HBM 패키징용 세정 장비 테스트 물량을 처음으로 인도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안에 정식 벤더사, 즉 공식 공급사로 등록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제우스의 세척 장비 모두가 원하고 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수율 확보입니다. 일반적인 범용 D램의 수율이 90%가 넘지만 HBM은 공정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초기 수율이 30에서 60%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HBM이 8단, 12단을 넘어서 16단인 HBM4로 적층 단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을 씻어내야 하는 세정 공장의 횟수와 난이도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도 수율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의 초정밀 세정 장비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더 있는데요. 포토닉 디본딩이라는 자동화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뒷면을 얇게 깎을 때 임시로 붙여두는
캐리어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레이저로 이걸 떼어냈다면 제우스의 이 차세대 디본딩 장비는 카메라 플래시처럼 넓은 파장의 빛을 쏴서 한 번에 떼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공정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의 팩트였고 관련해서 이 텔레방의 코멘트를 살펴보면요. 제우스가 미국 기업에 지금 세정 장비를 납품하고 디본딩 장비까지 연이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이 제우스의 장비를 채택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제우스의 디본딩 장비를 또 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가 흐름 분봉 차트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오전 10시쯤에 나왔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한 12시 30분에 공유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액티브 ETF 출범과 함께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 마감까지 추가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엠베이고드 이태우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재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통신 관련 이슈를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워낙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시장이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가장 강한 섹터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반도체는 이제 AI 산업에서 가장 좀 부각됐던 그 맥락으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흐름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까지 AI 투자 흐름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반도체,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전력 인프라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등장할 AI가 단순한 어떤 챗봇 중심의 AI가 아니라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드론과 같은 이런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산업에서 작동이 제대로 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게 지연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없는 수준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통신 산업에서는 현재 5G SA 투자라든지 6G 준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소개해드린 이 통신 관련 쪽에 있어서는 통신 장비 산업이 본격적으로 다시금 좀 큰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는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의 어떤 후발주자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통신 업종을 함께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통신 장비 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실까요? 확실히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통신 관련 장비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상승 탄력이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현재 구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현재 가격 27,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오이솔루션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AI 관련해서의 피지컬 AI로의 서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G 단독망이라고 할 수 있는 SA 구조가 전환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6G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가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죠. 단순히 이제 코어 장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지국 자체를 대규모로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지국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수혜를 받는 이제 장비 업종 자체가 광 트랜시버 같은 통신 부품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이솔루션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 LD 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품이 보통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5G 투자 사이클에 있을 때 이 칩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당시에는 이 칩이 어떤 내재화됐던 흐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내재화를 완료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 부족 없는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이솔루션이 올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이솔루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가격 2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1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이수 페타시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역시나 종목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리뷰 부탁드리고요. 방송 외에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이 오늘 시장의 상황과 좀 동조화되면서 강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의 상승과 동조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연속성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 1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이제 또 유진테크도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다음 목표가 16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4시 50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또 힘들었었는데 오늘 시장은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마 맞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단순히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이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 4시 50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매니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